과식하고 나서 찐살 빠르게 복구하는 법.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?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추석 때는 를 제일 조심해야 돼요.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틴키토 김윤겸입니다. 지금 벌써 추석이 목, 금, 토, 일 4일째인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4일 동안 충분히 과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한국인의 93%가 거의 추석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2kg가 쪄서 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영상 보는 분들도 도대체 내가 4일 동안 먹은 그 음식들을 어떻게 빨리 복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사실 저희도 추석 때 영상 찍을 계획 없이 좀 쉬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급하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. 여기 주말인데 혼자 나와가지고 영상 찍고 있으니까 기특하다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 주제는 과식하고 나서 찐살 빠르게 복구하는 법, 즉 쉽게 말하면 급진급바인 거죠. 사람들이 급진급바라는 말을 되게 많이 씁니다. 급하게 찐살은 급하게 뺀다, 급하게 뺄 수 있다, 뭐 이런 뜻이겠죠. 근데 급진급바가 되냐 안 되냐 또 갑론을박이 있지만 저는 이제 무조건 된다는 입장이고, 그게 왜 되는지 원리를 이해해야 여러분이 적합한 방법과 그리고 거기서 자기한테 맞게 이렇게 변형을 잘 할 수 있습니다. 제대로 깊게 설명을 해드릴게요. 좀 복잡한 이론 얘기하기 전에 제가 주차장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여기 이렇게 주차장이 있어요. 여기 출구가 있고 이렇게 입구가 있다고 칩시다. 근데 여기에는 총 100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막 한 대가 들어와서 여기 차 대고 100대 이하로 차가 들어와 있을 때는 이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. 평소에는 이 100대를 넘을 일도 잘 없습니다. 근데 예를 들어서 추석처럼 갑자기 특정 지역에 인구가 몰릴 때라든지 그런 상황에서는 이 100대보다 더 많은 차들이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? 그래서 만약에 이 주차장에 100대가 꽉 찼다,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이 주차장 안에는 교통체증이 엄청 심해지고 막 차끼리 부딪히려고 그러고 난리도 아닐 겁니다.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차장 관리인이라면 이 주차장을 어떻게 하시겠어요? 만약에 저라면 여기 있는 주차장이 꽉 찬 직후부터 줄 서 있는 차들을 임시보관소로 옮길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임시보관소로 미리 옮기는 거예요.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 임시보관소가 생각보다 작다는 거예요. 정원이 들어갈 수 있는 차가 뭐 한 20대밖에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임시보관소는 금방 찹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, 제가 볼 때 만약에 주차 관리인이라면 여기 들어오는 차들의 일부를 임시보관소가 아니라 장기보관소로도 옮기셔야 돼요. 근데 이 장기보관소는 특징이 정원이 무제한입니다. 무제한. 그리고 여기도 꽉 차 있는데 이 중에 분명히 오랫동안 차를 여기다 그냥 주차해놓고 안 가져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? 그럼 걔네들을 장기보관소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. 자,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을 수도 있는데 이 주차장은 바로 여러분의 혈관입니다. 혈관. 세포라고도 할 수 있어요. 그럼 이 차들은 뭐냐? 이 차들. 얘네는 혈당이에요, 혈당. 혈당. 여기 있는 애들도 다 마찬가지로 혈당입니다. 그럼 이 혈당을 임시로 보관하는 여기는 어딜까요? 여기는 바로 간과 근육입니다, 근육. 임시보관소. 그래서 이 임시보관소의 특징은 여기 들어간 차들을 되게 빨리빨리 다시 원래 주차장으로 보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. 그리고 장기보관소는 눈치채셨겠지만 얘네는 체지방입니다, 체지방. 자, 그럼 이제 이 정체를 밝혔으니까 이제 좀 생리적으로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? 여러분이 평소에 적정량만 먹는다고 할 때는 이 주차장이 100대 정원이기 때문에 잘 굴러갑니다. 100대 미만으로만 차량이 오고 가고 있으니까. 예를 들어 추석처럼 명절 음식 막 먹거나 아니면 외식하러 나갔다면 이 혈당들이 더 많이 들어올 거예요. 그래서 결국에 이 주차장이 100대가 꽉 차게 될 겁니다. 근데 이때 여기 정원이 꽉 찼으니까 더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 중에 일부를 임시보관소인 간과 근육에다가 따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로 저장되는 이 자동차에는 사실 혈당이 그대로 가지 않아요. 얘는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변형되어서 갑니다. 우리 몸에 있는 혈당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때 이 글리코겐, 즉 임시보관소에 있는 자동차를 꺼내서 에너지로 사용하게 됩니다. 보면 알겠지만 들어갈 수 있는 차의 용량이 되게 적다 그랬어요. 그래서 이 혈당을 체지방으로 바꿔서 장기보관소에 저장을 한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얘는 되게 특이한 게 용량이 무제한이에요, 무제한. 이게 무슨 말이냐? 근육에다가 보관할 수 있는 글리코겐은 정해져 있어요. 우리가 과식을 했을 때 이제 초과분이 일부는 근육으로 가서 임시 에너지로 저장이 되지만 얘는 통이 작아요. 그래서 이거보다 더 많이 올 때는 다 그냥 뱃살로 쪄버린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. 예를 들어서 과식했을 때 다음날 딱 체중계 올라가 보니까 한 2-3kg 쪄 있는 분 분명히 계시죠?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. 근데 사실 그거는 이 체지방만 2-3kg가 는 게 아니에요. 아까 얘기했듯이 이 글리코겐이 함께 늘어난 겁니다.
근데 아까 뭐라 했죠? 이 글리코겐은 임시로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운동하거나 하면 금방 사라져요. 그래서 급진급파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. 이 체지방까지는 모르더라도, 얘는 잘 안 빠지더라도 얘 정도는 내가 빡세게 운동하고 단식 잘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저탄수 식단으로 돌아오면 이 글리코겐 무게만큼은 금방 뺄 수 있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근데 그러면은 아니 이 글리코겐, 이 간과 근육에 들어있는 글리코겐이 총 몇 킬로나 되는데? 라고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과식하고 체중계 딱 쟀는데 2에서 3킬로가 늘었잖아요. 그럼 그 중에 얘는 모르더라도 얘는 내가 뺄 수 있는 건 얼만큼이냐, 급진급파가 가능한 게 몇 킬로냐 라고 묻는다면, 우리가 간과 근육에 최대로 저장할 수 있는 글리코겐의 양은 400에서 600g 밖에 안 됩니다. 아니 뭐야, 그러면 2kg 중에 한 500g 빠진다는 거 아니야? 너무 조금이네, 이게 무슨 급진급파야? 라고 화내실 수 있겠죠. 근데 여기에는 하나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. 이 글리코겐이라는 놈은 분자 하나당 물 분자를 4개를 같이 갖고 저장을 해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자동차가 임시보관소로 저장될 때 이 자동차보다 화물을 더 많이 갖고 가서 임시보관소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. 아까 얘기했듯이 분자 하나당 물 분자 4개. 그래서 거의 글리코겐 400g은 이게 무게로 치면은 물 분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한 2kg 정도 되는 겁니다. 글리코겐이 근육량 많은 사람은 거의 뭐 600g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거의 한 3kg까지 글리코겐으로 되는 거겠죠. 근데 여러분들이 과식을 하루 다 했다고 해서 글리코겐이 빵빵하게 차는 것도 아니에요. 보통 이제 글리코겐과 이 수분의 무게는 한 2kg 언더일 확률이 높고, 내가 만약에 한 2kg가 쪘다 추석 동안, 그러면 글리코겐과 이 물 분자의 무게가 한 1.5kg 될 거고, 체지방은 한 0.5kg 정도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간혹 가다가 다이어트 할 때 막 단기간에 쫙 뺐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. 그분들 보고 그거 체지방 빠진 게 아니라 물 빠진 거야, 수분 빠진 거야 라고 말하는 거 엄청 많이 봤을 겁니다. 그게 이 말입니다, 이 말. 글리코겐이 에너지로 소비될 때 글리코겐이 붙잡고 있는 그 물 분자들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물무게가 함께 줄어드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2kg 중에서는 글리코겐과 수분이 1.5kg, 체지방은 한 0.5kg 빠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들어보셨죠? 급진급파의 골든타임은 2주다.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게 왜 그러냐면, 아까 혈당, 즉 추가적인 자동차가 교통체증이 막 와가지고 계속 줄 서 있어서 얘네를 이제 임시보관소로 보낸다 그랬죠. 근데 만약에 이 임시보관소가 완전히 꽉 차버렸어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그때부터는 얘네를 전부 다 장기보관소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. 생리적으로 말을 바꾸자면, 글리코겐 저장소인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이 꽉 차 있다면 추가로 먹는 음식들은 다 체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임시보관소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조금씩 과식한다는 전제하에, 이거 뭐 절대값이 아니에요.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. 평균적으로 한 2주 정도 계속 많이 먹으면 일상생활에서 활동을 병행하더라도, 이거 중요해요. 일상생활에서 활동을 병행하더라도 2주만 있으면 임시보관소가 꽉 찬다. 그래서 이 2주 이후부터는 다 체지방으로 간다. 그래서 2주가 되기 전에 운동이나 다른 활동, 단식 이런 수단을 통해서 이 임시보관소에 있는 글리코겐을 빨리빨리 비워줘야 된다. 얘는 아직 살이 아니잖아요. 얘네로만 이제 무게가 올라가서 금방 뺄 수 있다. 근데 얘네로까지 이제 무게가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빼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면 더 좋은 게, 이게 우리 몸의 입장에서 임시보관소는 에너지를 빠르게 나갔다가 빠르게 저장했다, 되게 자유롭게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약간 예금통장 같은 거예요. 근데 이 장기보관소는 이름 그대로 장기잖아요. 그래서 은행으로 치면 약간 적금통장 같은 개념입니다.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예금통장, 즉 맨날 쓰는 체크카드에 돈이 가득 차 있는데 이 적금을 깨가지고 돈을 쓸 사람이 있을까요, 과연?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 몸도 똑같아요. 이 임시보관소, 즉 예금 역할을 하는 이 글리코겐 저장소가 가득 차 있다면 이 체지방도 잘 빠지지 않습니다. 물론 쓰긴 써요. 근데 그 정도가 많이 낮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임시보관소인 글리코겐을 빨리빨리 비워내면 얘를 쓰는 에너지 소모량도 훨씬 더 많아져요. 쉽게 얘기하면 체크카드에 돈이 동나면 어쩔 수 없이 적금 깨서 써야 되잖아요. 그거랑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오케이. 이제 급진급파를 하려면 글리코겐과 물을 빨리 비워내서 무게를 확 줄여주고, 그렇게 글리코겐 저장고가 비어지면 체지방을 더 잘 태울 수 있다. 그래서 빠르게 체중을 복구할 수 있다라는 지식을 알게 됐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?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총 3가지 단계만 지키시면 돼요. 자, 1번, 단식한다. 아니 뭐야, 결국에 굶으라는 거 아니야? 맞습니다. 굶어야 됩니다. 왜냐면 이미 많이 먹었잖아요. 먹은 만큼 어느 정도는 굶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우리 몸의 특성상
단식 시간이 한 16시간 이상 될수록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에너지로 소모하려는 이제 시스템이 좀 활성화가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최소 16시간, 최소예요, 최소 미니멈 과식 전날에 했다는 전제입니다. 만약에 저녁에 과식을 했다면 다음날 아침은 거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래야 글리코겐을 빨리 비워낼 수 있어요. 근데 이유가 그뿐만이 아니에요. 우리가 과식을 한 상태에서는 인슐린 수치가 엄청나게 높아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높아진 인슐린 수치는 최소 12시간 동안 지속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인슐린 수치를 충분히 낮춰줄 수 있도록 최소 16시간 정도는 단식을 하셔야 됩니다. 인슐린을 낮추는 제일 좋은 방법이 단식하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추석처럼 며칠 연속으로 이렇게 계속 과식을 했다면 12시간이 아니라 24시간 이상 단식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고, 만약에 진짜 과식 많이 했다면 24시간 단식해도 그렇게 안 힘들 거예요. 생각보다 할만할 겁니다. 이번에 한번 해보세요. 두 번째, 단식 후의 첫 끼는 무조건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식사한다. 무슨 말이냐면 이 24시간 이상 단식했다는 전제는 없어요. 지금 12시간에서 한 16시간 정도 단식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. 여러분이 이 정도 이제 굶었다고 해도 아직 인슐린이 조금 높아진 상태예요.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이 아닙니다. 그래서 약간이라도 인슐린이 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키토식, 즉 저탄 건지인데 제가 고지라고 표현할게요. 저탄 고지 식사를 인슐린이 높은 상태에서 한다. 이건 이퀄 고탄 고지랑 똑같습니다. 왜냐? 인슐린이 언제 높아지죠? 탄수화물 먹을 때 제일 높아진다 그랬죠. 근데 탄수화물을 안 먹었지만 전날에 많이 먹어가지고 먹은 것과 비슷한 상태가 돼 있어요. 근데 여러분이 이 지방을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이유는 인슐린을 낮춰놓은 상태에서 건강한 지방을 먹기 때문인데, 인슐린이 높은 상태에서 먹으면 그냥 고탄고지가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끼니는 항상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한다. 쉽게 얘기하면 이때만큼은 그냥 닭가슴살에 샐러드 드시라는 뜻이에요. 이렇게만 드셔도 그렇게 배 안 고플 겁니다. 전날에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. 자, 그러면 여기까지 두 번째 끼니 해결했어요. 그럼 세 번째 끼니 어떻게 하느냐? 그때부터 저탄건지 케토제닉으로 돌아온다. 단식도 했고, 그리고 두 번째 끼니에서도 인슐린 많이 안 건드는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식사를 했으니 인슐린이 좀 떨어져 있을 겁니다. 이때는 우리가 평소 하던 것처럼 그냥 저탄건지 케토제닉 하면 크게 어려움 없이 다시 다이어트를 재개할 수 있어요. 자, 이렇게 음식으로는 이렇게 됐어요. 근데 여기서 이 과정을 좀 가속화하고 싶지 않으신가요? 빨리 좀 줄이고 싶잖아요. 그래서 빨리빨리 원래 페이스로 돌아가고 싶은 게 여러분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. 자, 여기서 제일 좋은 게 바로 네 번째, 하체 운동입니다. 하체 운동. 결국에 이제 핵심이 인슐린을 낮추는 건 이제 단식과 음식이 할 일이고, 실제로 글리코겐 저장고를 비워내는 거는 우리가 신체적으로 움직여야지 비울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 글리코겐 사용량이 제일 많은 활동을 하면 되지 않을까? 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겠죠. 근데 글리코겐은 어디 저장돼 있어요? 글리코겐은 제일 많이 있는 게 근육에 있습니다. 근육. 간에도 있긴 하지만 간에 있는 글리코겐은 운동을 안 해도 소비가 돼요.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설명드릴 건데, 하여간 이 글리코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부위의 근육이 어딜까요? 바로 하체입니다. 딱 봐도 하체 근육이 제일 크잖아요, 누구나. 그래서 하체랑 엉덩이 위주로 운동을 하면 글리코겐을 다른 사람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다. 그리고 하체 운동 자체가 제일 많은 근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글리코겐은 근력을 내는데 제일 많이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제일 많은 근력을 요구하는 하체 운동을 하면 글리코겐을 제일 많이 소비할 수 있다. 그래서 빨리 글리코겐 고갈시키고 체지방 연소 모드로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거 다 지켜도 유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. 여러분 추석 때 할머님이 만들어주신 음식 배불리 먹고 그 다음 뭐 먹죠? 과일을 분명히 드셨을 겁니다. 근데 추석 때는 이 과일을 제일 조심해야 돼요. 아까 얘기했듯이 급진급바의 핵심은 글리코겐을 비워내는 작업이라고 했죠. 근데 이 과일에는 뭐가 있죠? 과당이 있습니다. 이 과당은 우리가 먹으면 간으로 저장돼요. 간. 얘가 에너지로 못 쓰입니다. 뭐 나중에 얘가 또 이렇게 포도당과 글리코겐을 동시에 만들어가지고 에너지로 쓰이긴 하는데, 이거는 우리가 추석 때 막 뒹굴뒹굴 할 때 얘기가 아니고 운동할 때 얘기니까 이건 빼고, 과당은 에너지를 못 써요. 그래서 간으로 직접 저장됩니다. 근데 이 안에서 나중에 되면 이제 포도당과 글리코겐을 동시에 만들거든요. 근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글리코겐을 비우는 일인데, 이 과당은 먹는 즉시 에너지로 못 쓰여서 바로 그냥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돼버린다면, 우리가 아무리 막 글리코겐 비워내려고 해도 과일 먹으면은 이게 좀 상쇄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비워내려는 노력을 안 했다면 더 악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추석 때는 과일은 조금 참아주시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원래 저탄건지 키토제닉 하면 과일 조심하잖아요. 그거 그냥 이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.
과일 안에 미네랄이 엄청 많고 막 비타민도 많고 몸에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과일이 갖고 있는 당에 비해서 그 미량 영양소는 너무 조금이고 그거를 먹겠다고 과일을 많이 먹느니 차라리 당 덜 먹고 영양제 드시는 게 낫다 라고 말씀드릴게요. 그리고 건강한 지방이나 건강한 고기에 그런 좋은 영양소는 이미 다 들어있습니다. 채소에도 있고요. 자,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추석 때 분명히 4일 연속으로 과식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빠르게 회복하는 방법 영상을 준비해봤고요. 많이 먹었다고 너무 자책하거나 후회하지 마시고 즐길 땐 제대로 즐기고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오면 되니까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갖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